자, 잘 보세요. 이건 아까 이전에 만든 버튼이에요. 자, 얘는 next btn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오로지 다음 내용을 가리키는 버튼 하나에 대한 수행 기능이겠죠. 그리고 얘는 프리뷰 버튼, 이전 버튼에 대한 기능입니다. 네, 각각의 버튼을 따로따로 구분하고 정확하게 분류해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그런데 같이 묶여있는 상황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두 다 버튼이라고 하는 묶어서 처리를 한다면, 실제로 저는 이 btn이라고 하는 요소는 아까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에 버튼을 감싸고 있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버튼 태그, 오로지 이전과 다음이라고 하는 두 개밖에 없는 버튼 영역을 변수로 만들어 놨죠. 이 상태에서 다시 쪼개도 되긴 하겠지만 쪼개기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튼을 클릭한다면, 이전이든 다음이든 관계없이 버튼을 클릭하면, 네, 그럼 그 값이 0이냐 1이냐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 안에서 하나의 기능 안에서 두 개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도 있게끔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전에 썼던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if문과 얘네들을 한데 묶어서 소화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발생하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긴 하겠지만, 잘 정리하면 오히려 하나를 가지고 섞어서 쓴다라는 개념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활용도는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능하다라고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써버리신다면 아마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에 했던 것처럼 쪼갠 다음에 이해가 간다면 다시 합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일단은 주석만 걸어 놓고요. 자, 그러면 btn.eq 0을 on 클릭하면, 자, 펑션 해봅니다. 자, 별도의 그냥 이름을 따로 주진 않았습니다. 자, e.prevent 디폴트로 처리할 거고요. 나중에 포커스까지 같이 사용하세요. 자, 얘는 흔히 말하는 next 버튼 클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버튼 프리브 버튼 클릭으로 사용할 거고요. 자, 기능은 거의 같은데 순서만 EQ 0이 아니라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순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버튼 클릭한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씩 움직이게끔 만들어줘야겠죠. 네. 자, 최초의 값 순서에 대한 의미로 카운트가 되는 i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값을 하나를 던져주겠습니다. 자, 변할 나이니까 let 하나 만들어서, 자, 뭐 카운트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num 이라고 쓰겠습니다. 숫자 0. 자, 넥스트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num은 카운트가 계속 추가가 돼야 되죠. num은 1씩 더해주세요. 반대로 프리뷰 버튼 누를 때마다 num은 1씩 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빼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i는, 자, 위에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생성을 하면서 슬라이드 폼 안에 UL의 이름은
슬라이드 가이드라고 써놨습니다. 슬라이드 가이드라고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 가이드에다가 자, 움직일 거니까 애니메이트로 움직여야겠죠? 마찬가지로 넥스트 버튼에서도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 움직이는 아이의 값은요. 우리가 얘를 포지션 렐러티브 걸어놨었죠? 그러면 똑같이 레프트 값으로 움직일 거고요. 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값으로 움직일 거니까 마이너스 100에다가 곱하기 위에 지칭해 놓은 이 넘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우리는 퍼센테이지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위아래를 같이 쓰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공통인가를 보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내용 클릭하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전 내용 클릭하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톱 하나 넣을까요? 자, 스톱 메서드 하나 넣고요. 끝에다가 시간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톱이라는 곳에다가 여태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넣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넣으면은 두 가지 맥의 인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 true라고 하는 두 개의 인자를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자, 풀이는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자, true에 false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true, false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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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전 거 따다닥.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뭔가 좀 이상한 건 똑같죠? 그 다음에 false를 먼저 쓰시고 true라고 써보십시오. 둘의 기능이 조금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여러 번 눌렀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거를 반응하게 되는 기능인데요. 네, 아마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너무 큰 상태에서 이거 시스템을 지금 뭐 녹화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끊기는 게 없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은 좀 덜 끊기거나 그나마 좀 부드럽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연속적으로 눌러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죠? 하나는 이전에 눌렀던 거를 기억해 가지고 점프한 다음에 할 거냐, 이전 거를 그냥 스킵해 버리고 바로 넘길 거냐, 또 하나는 이전 거를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 걸 지울 거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눌렀을 때 이전에 버튼 눌렀던 것과 지금 내가 누르는 거를 어떻게 상관 처리할 거냐, 이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요약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스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맛보기로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넥스트 다음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봤는데, 문제는 위치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다가 조건을 보도록 하죠. 최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최대값의 개수는 저 위에 랭스 잡아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해서 보면 여기 있네요. img랭. img랭은 li의 마지막 요소까지 포함된
1을 더해놨으니까 개수가 몇인지 떠 있을 겁니다. 이 위에서 한 번 더 여기 개수 파악했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추가한 상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비교해 보시기 전에 뭔지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그냥 점검으로 콘솔 로그로 img랭은 숫자가 이렇게 뜹니다 라고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6개라고 뜨고 있죠. 이거 이전에 있던 파일이라서 제가 안 지워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총 6개라는 거 확인해 놨으니까 조건문에다가 자, 누가 num이라고 하는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개수랑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다면 뭔가 수행해라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자, 제가 자, 요 파일 기억나시죠? 0, 1, 2, 3, 4 총 5개 이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지금도 우리 5개입니다. 맨 마지막 거를 복제해서 처음에 집어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최초엔 0인데 카운트가 1, 2, 3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될 카운트는 4에서 5가 될 때 얘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보는 거잖아요. 5가 되면 넘어가면 안 되죠. 앞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5라는 아이는 전체 개수에 한 개 빠진 아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전체 개수보다 하나 썩은 i만큼 처리가 된다면 일단 뭐 해라. 슬라이드 가이드를 맨 처음으로 스르륵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점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스르륵. 그럼 애니메이트를 쓰시면 되죠. 자, 일단 써보죠. 자, 쓰고 나서 판단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해서 레프트 값이 어디로 갈 거냐. 맨 처음에 이게 맨 여기 왔을 때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100%죠. 직접 쓰죠 뭐. 자, 여기는 100%라고 써줍니다. 최초에 우리가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00%를 한번 써놨기 때문에 기본 레프트 값 하나 더 오버되는 아이는 그냥 100%라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최초로 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옆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수행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한 번 더 움직여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뒤로 가줘야죠. 먼저 쓴 애니메이트를 if보다 뒤로 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뒤로 가면서 num의 값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num의 값을 num은 우리는 0이라고 바꿔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num이 여기 가든 여기 가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건 관계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트는 if와는 관계가 일단 없는 아이예요. 네. if가 왜 먼저 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서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 띡 둘 3 4 끊기는 건 양해 부탁드려요. 4 5 다음 누르면 맨 처음에 가야죠. 복제됐던. 자, 처음으로 쭉 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왜냐? 처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여기 애니메이션 수행하는 동안에 동시에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복제된 아이로 가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야 되잖아요. 얘는 CSS예요.
모르는 사이 가야 되니까 CSS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가 먹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누릅니다. 자, 하나 넘어갔죠? 둘, 그 다음 넘어갔죠? 그 다음 넘어갔죠? 그죠? 자, 여기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네. 그죠? 지금 제가 오버플로 히든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거지 정작 요만큼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일단 그래서 넥스트 버튼은 일단락 되었습니다.